음악을 처음 접하게 됐던 건 아마 어릴 때 아역으로 일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크면서 아, 나는 이 직업을 꼭 해야겠다 하면서 이 직업도 선택하고 그때 아마 노래를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릴 때, 아기 때 하다가 너무 어릴 때이기도 했고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잠시 일을 그만뒀었어요. 그리고 되게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 때쯤에 그때가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넘어가는 시기 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는 이게 너무 하고 싶어. 나는 이걸 꼭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많이 도와주셨어요. 부모님께서. 그래서 그때 아마 딱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오디션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다른 회사 오디션도 있었고 지금 있는 이 회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의 오디션도 있었는데 처음에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인지 몰랐어요. 무슨 회사인지 뭐 모르고 그냥 학원을 등록을 하고 학원에서 보는 오디션이었기 때문에 그 매주 오디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오디션이야 하고 봤는데 되게 쉽게 갑자기 탁 그렇게 된 거예요. 발탁이 됐다 해서 서울을 갔어요. 서울을 갔는데 바로 계약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사기인 것 같고.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 갔었는데 학원 선생님께서 그러면 일단은 대구에 내려가서 부모님이랑 의논을 한번 해보겠다 하셨는데 사실 어머니는 빨리 가는 거를 원치 않아 하셨어요. 그래서 여순아 그렇게 빨리 가야겠니? 지금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좀 1년 더 있다가 가면 안 되겠냐 했는데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무조건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는 지금 가야 될 것 같아. 이미 붙었고 이렇게 바로 계약 얘기가 나오는 회사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서울로 상경을 했죠.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제가 고향이 또 대구거든요. 대구여서 숙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하기 싫었죠. 뭐 한평생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살아본 적도 없고 일단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딱 와가지고 숙소에 딱 왔는데 너무 공허한 거예요. 엄마를 보낼 때 어머니가 우는 거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 그게 계속 기억에 남아서 일주일을 밥도 안 먹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걱정도 많고 같이 연습하는 언니들도 좀 많이 힘들어했을 텐데 언니들도 많이 도와주고 시간이 지나니까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매 평가를 보고 5개월? 6개월이 지나자마자 네 번째 소녀는 여진이야 라고 이제 발표를 해주셨어요. 사실 한 연습생하고 한 3개월? 4개월 됐을 때쯤에 곡을 하나 주셨어요. 키스는 다음에라는 곡을 받았는데 이 노래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노래로 평가를 보는가 보다 하고 이제 연습을 했는데 그게 제 데뷔곡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데뷔곡이었구나 하고 이제 저는 받았던 노래를 녹음하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자켓을 찍으러 언니들과 대만을 갔다가 뮤비를 찍고 데뷔를 했습니다. 되게 얼렁뚱땅 저는 뭔가 되게 이렇게 막 정신없이 데뷔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 이 직업을
약간 접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유치원 때부터 댄스 학원을 다니게 되었거든요. 그때 이제 댄스 학원 다니면서 춤을 추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춤을 추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를 봤는데 TV를 봤는데 굉장히 예쁜 언니들과 그리고 멋있는 선배님들께서 진짜 무대하는 모습을 보고 반해가지고 이 직업에 좀 약간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이 직업을 향해 달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계기는요. 제가 초등학생 때 환상의 짝꿍이라는 프로그램을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오디션을 그냥 이제 저희 이모께서 그냥 나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게 되었는데 그게 정말 운이 좋게 또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때 방송을 처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의 적성에 딱 맞구나 라는 거를 그때 좀 깨닫게 되어가지고 더 가수라는 직업에 좀 흥미를 더 많이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진짜 춤추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약간 보컬부나 댄스부를 통해서 조금 많이 약간 음악과 좀 친해지는 계기를 좀 쌓게 되었고요. 제가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보컬부랑 댄스부를 하면서 대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되게 여러 곳에서 이제 캐스팅을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하게도 약간 이 회사와 또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제가 딱 처음 보는 오디션이었거든요. 근데 딱 처음 보자마자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이제 약간 하늘에서 너는 가라! 약간 이렇게 한 운명인 것 같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되게 많은 연습생 분들이 계셔가지고 진짜 많이 당황스러웠거든요. 근데 멤버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와, 여기는 대박이 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되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집 갔다가 학교 갔다가 그리고 회사 갔다가 다시 집 가고 약간 이 패턴을 좀 많이 반복하면서 회사에서도 레슨을 하고 그리고 약간 한 달에 한 번 월말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월말평가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해서 약간 새벽에 끝나가지고 집에 오면 바로 자고 일어나서 학교 가고 회사 가고 약간 이 패턴을 좀 많이 반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달의 소녀 체리가 되었습니다. 되게 구체적이게 설명을 해보자면, 그때 당시에 학생이었거든요. 학교를 가서, 수업을 듣고 3교시, 4교시쯤에 조퇴를 해요. 그러고 이제 회사에 도착해서 레슨을 하기 전까지 뭐 레슨, 뭐 보컬곡이나 댄스곡을 연습을 복습을 한다던가 스트레칭도 하고 이것저것 연습을 하다가 레슨을 받고 저녁 시간이 있어요. 저녁 시간에 저녁을 이제 이렇게 먹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연습 일지가 있었는데 일지를 매일매일 써서 제출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일과를 이것저것 다 쓰고 먹은 거, 체중 이런 것도 다 써서 그 선생님께 드리면은 선생님이 이제 코멘트를 항상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 또 연습생들끼리 이제 청소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하고 10시만 되면은 퇴근을 했어요. 아마 1시 출근해서 10시 퇴근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저희 회사는 좀 여유롭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다른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회사는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연습을 하고 데뷔를 했어요. 사실 저는 노래와 춤을 그렇게 뛰어나게 잘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월말평가마다 다음의 소녀들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됐는데, 다음 소녀는 예림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약간 사실 너무 좋기도 했지만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연습생 기간도 너무 짧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좀 더 뭔가 부담감을 느껴가지고 춤 연습과 노래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멤버로 뽑히고 나서. 그래서 레슨은 진짜
무조건 더 열심히 많이 듣고 그리고 보컬 레슨도 더 많이 들으면서 선생님께서 그냥 많이 불러봐야 된다 하셔가지고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노래 부르고 막 샤워할 때 노래 부르고 틈만 날 때마다 노래를 불러가지고 점점점 뭔가 성장해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다. 그렇지만 노력을 많이 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하는 방법이긴 한데요. 제가 정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녹음이 있기 한 1시간 전, 2시간 전에 일어났는데 전에는 그렇게 일어났는데 목이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은 샤워실에 가서 샤워를 해요.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샤워를 하고 있으면은 왜인지 저는 그래서 목이 다 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요즘에는 그래도 좀 일찍 일어나서 이제 계속 노래를 듣고 노래를 이제 침대에서 좀 부르고 녹음실 가기 전에 침대에서 부르고 이제 샤워실로 가가지고 이제 목을 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습생 때는 노트가 있었어요. 그 노트에 이제 가사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쳐가면서 숨 쉬는 포인트랑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뭐 발음이나 악센트나 이렇게 밴딩 이런 걸 다 체크해가지고 적어놨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요. 요즘은 그냥 이렇게 가사지 저희는 이제 파트가 있으니 파트 가사지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항상 샤워를 하고 갑니다. 목을 풀기 위해서요. 무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요. 아무래도 그 노래에 맞게 그 노래 무드에 맞는 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포즈 때는 좀 강렬한 뭐 표정이나 좀 좀 화내는 표정을 짓는다면 뭐 필립대에서는 좀 웃거나 찡긋하는 이런 표정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무대를 좀 압도할 수 있는 건 멤버들의 이 퍼포먼스도 퍼포먼스겠지만 개개인의 이제 표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표정이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무대 제가 향에 되게 좀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향수를 꼭 좀 뿌리고 올라가요. 항상 무대에 올라가면 긴장을 또 해요, 또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맞고 이렇게 좀 진정을 하면 긴장이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빛들이 보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자. 오빛들도 웃을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오자라고 다짐을 하면서 이제 향수 냄새를 이렇게 맡고 무대를 시작하죠. 녹음 전 루틴이라기보다는 제가 약간 징크스라고 약간 하나가 있는데 사실 녹음 전에 약간 단 거 약간 이런 걸 잘 안 먹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저 같은 경우엔 초콜릿을 항상 녹음 전에 먹는 그런 습관이라고 해야 되죠? 징크스가 생겼는데 처음에 약간 초콜릿을 먹고 녹음을 하니까 목이 더 부드럽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녹음 전에 초콜릿을 항상 먹고 녹음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무대 퍼포먼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12명이 한 그룹이기 때문에 약간 하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디테일 맞춘 부분은 정말 하나도 놓지 않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무대 위에서 그러니까 디테일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무대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무대 오르기 전에 하는 습관은요. 제가 항상 약간 마인드 컨트롤로 나는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예림이 너가 짱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부터 예를 들면 무대 전날부터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무대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저에 대한 자신감을 좀 높이는 말을 스스로 혼자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음악이란 솔직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음악의 의미는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근데 제 직업으로 제가 생각하는 노래로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노래도 감정 없이 부르면은 감정 없이 들리잖아요. 그냥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전달하냐에 따라서 노래의 그 감정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강렬한 메시지를 담으면은 좀 강렬하게 불러야 되고, 좀 수줍은 메시지를 담으려면 수줍은 마음으로 이제 노래를 불러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에게 비춰졌을 때, 와, 저 사람이 저렇게 멋있구나 라고 이제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마 매력이지 않을까. 솔직히 한 번쯤은 다 꿈꿔보는 직업이잖아요. 뭐 아티스트, 뮤지션, 뭐 아이돌, 연예인, 가수 뭐 이런 직업이. 그래서 저도 제 롤모델을 보면서 꿈꿔왔거든요. 그게 참 매력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이 사람 정말 멋있다. 와, 이 사람 덕분에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런, 네,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큰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방향성도 모르겠고 지향점도 잘 모르겠지만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를 하는 게 제 방향이지 않을까. 오빗이 있기에 제가 있는 거고, 오빗을 위한 노래를 항상 해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오빗들이 제 꿈이거든요, 사실. 제가 꿈꾸는 걸 다 오빗들이 이뤄져서 오빗들이 원하는 노래를 하는 게 제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음악이란요, 약간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어딜 가든 요즘엔 노랫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저희와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서 저희가 그 책임감을 조금 더 가지고 더 열심히 음악과 친해져서 음악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려드리는 그런 이달의 소녀? 그리고 이달의 소녀 체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뮤지션이라는 직업적 매력은요, 일단 무엇보다 되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거가 일단 저도 되게 많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직업을 통해서 서로 뭔가 공감도 하고 무대 위에서 보면은 팬분들이 우시면 저도 같이 울게 되고 제가 만약에 기쁘면 팬분들도 기쁜 것처럼 좀 뭔가 서로 교감도 하고 소통도 하는 그런 매력에 조금 더 끌리지 않았나 싶어서 뮤지션은 약간 좀 그런 거에 조금 매력을 좀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뮤지션으로서 방향성 굉장히 조금 책임감을 좀 많이 갖게 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케이팝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케이팝을 많이 알리는 뮤지션의 일원으로서 진짜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해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케이팝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낄 수 있게 좀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되게 톡톡 튀고 발랄한 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곡 중에는 뭐 플립댓이나 수록곡 중인 땡땡땡이나 이렇게 좀 귀엽고 상큼한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좀 센 컨셉을 잘 소화를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네, 저는 좀 톡톡 튀고 발랄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붙었으면 하는 수식어는 늘 얘기했지만 믿고 듣는 이달의 소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달의 소녀 노래니까 좋겠지? 당연히 이달의 소녀니까. 당연히 이달의 소녀니까 라는 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역시 이달의 소녀가 해냈구나. 약간 이런 느낌? 저의 음악 스타일은 진짜 너무 포괄적인데요. 제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모든 노래를 다 좋아하고 잘 듣기 때문에
음악 스타일을 굉장히 네, 저는 되게 포괄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노래를 진짜 자주 듣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 이달의 소녀 체리 앞에 붙는 수식어는 저는 역시 체리라는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에 이제 역시라는 게 역시 너무 맛있다. 역시 너무 좋다. 역시 너무 멋있다. 약간 이런 것처럼 역시 체리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약간 좀 믿고 듣고 믿고 볼 수 있는 그런 체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체리라는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에 영향을 준 뮤지션과 곡은 보아 선배님이세요. 제가 보아 선배님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 처음 보아 선배님 노래 들었던 건 넘버원이라는 노래였어요. 어머니가 그 노래를 되게 좋아하셔서 아마 제가 태어난 연도에 그 노래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되게 많이 들려주셨어요. 저한테 엄마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라고. 그러면서 점점 찾아보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 마이 스위티라는 곡을 우연찮게 듣게 됐는데 사람 목소리로 이렇게 행복하게 웃음 지을 수 있구나. 기분이 되게 행복해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뮤지션은 보아 선배님이고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의 곡은 마이 스위티라는 곡입니다. 저는 유나 선배님의 기다리다라는 곡이 제 인생에 되게 중요한 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곡을 통해서 진짜 많은 기회들을 받았거든요. 처음 레슨곡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곡을 통해서 무대에 선 것도 처음이었고, 또 오디션 곡으로도 또 유나 선배님의 기다리다를 하게 되어가지고 이 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과 기회를 얻은 것 같아서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걸 보고 배웠어요. 사실 솔로 데뷔부터 완전체 데뷔까지의 시간도 있었고요. 활동하면서 공백기도 있었고 이런저런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뭐 행복하고 슬프고 화나고 기쁜 일도 정말 많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밝게 웃고 오빛들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좀 더 성숙된 여진을 만들어준 것 같아서 저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표현하는 방법을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팬들과 소통을 하고 팬들과 좀 더 가까워지면서 표현하는 방법도 많이 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멤버들과 함께 하면서 약간 협동심이 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서 알게 되는 그런 것도 많이 알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그냥 진짜 저 자체를 좀 많이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어서 이달의 소녀는 정말 저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중요한 시간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이달의 소녀로서 더 많은 성장과 그리고 더 많은 이달의 소녀 체리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열심히 할 거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데뷔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힘들었던 순간은 저는 슬럼프처럼 매 컴백 때마다 한 번씩 와요. 어떤 슬럼프인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한 번 되게 공허함이 왔다가 되게 우울했다가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또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그게 하이하이 때부터 플립 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왔어요. 사실 그 시기가 올 때쯤 되면은 제가 좀 겁을 먹기도 하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내가 잘 버텨낼 수 있을까? 근데 잘
버텨내더라고요. 항상 하는 생각이 조금만 버티면 오빛을 볼 수 있으니까, 조금만 지나면 그래도 오빛들이 행복해 할 거니까 라는 생각 하나로 꾸준히 버티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콘서트? 팬미팅? 이럴 때마다 항상 오빛분들이 들어주는 슬로건이 있어요. 이제 그 문구 중에 이달의 끝까지 함께 할게 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 말이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오빛이라는 존재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내 곁에 있어주겠구나. 이 달이 끝나가더라도 늘 내 옆에서 나를 밝게 빛내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달의 끝까지 함께 할게 라는 멘트가 저에게는 그 어떠한 말보다 가장 칭찬이 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전에부터 이제 힘들었던 시기는 아무래도 데뷔를 하겠다. 데뷔가 다음 멤버가 이달의 소녀 체리가 되었다라고 말했을 때부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이제 데뷔가 확정이 되고 나서부터 제가 모든 환경이 다 바뀌게 되었거든요. 집에서 나와서 숙소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원래 다니던 학교를 벗어나 새로운 학교로 또 전학을 가게 되었고 모든 면에서 되게 많은 생활적으로서 많이 변하게 되어가지고 그때 심적으로 조금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그거를 이제 멤버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예림아 표현을 하여라. 약간 이렇게 많이 토닥여 줘가지고 그때 멤버들한테 많이 의지를 하면서 좀 많이 풀어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체리 사랑해이거든요. 오빛분들이 듣고 싶은 말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체리 사랑해라는 얘기를 듣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데뷔 때부터 쭉 진짜 한결같이 오빛분들께서 체리 사랑해를 많이 외쳐주셔서 그 말을 들으면 좀 많이 힘이 되고 어느 때로는 약간 좀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이어서 체리 사랑해라는 말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 가장 얘기를 하고 싶냐면 매 슬럼프가 오는 시기 때마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금방 지나간다고 그냥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과거잖아요. 돌이켜보면은 정말 작은 일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좀 크게 느껴져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거를 미리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딱 데뷔를 하는 나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앞으로 밝은 미래만 있을 테니까 예림아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더라도 조금씩 계단을 밟아가면서 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림이 화이팅!